예, 이번 시간 C부하가 부하 말단에 걸려 있을 때 전기자 반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예전과 마찬가지로 회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동기속도 ns로 이동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이 위치에서 전압이 최대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 방향에는 위치가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히게 된 이유는 회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고정자 입장에서는 상대속도 벡터가 이렇게 되고 자속률도 벡터의 방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V에서 B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주게 되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이 방향을 가리킨다. 이게 바로 유기기전력에 방해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압의 최대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C 부하의 특성이 뭐죠? 전압보다 앞선다. 90도 이상이 앞선다. 어떤 게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이상이 앞섭니다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전압의 최대값이 이쪽에 걸렸다면 I의 최대값은 여기서 I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겠죠. 전기자 전류의 최대값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전 방향에서 90도만큼 앞서게 그려주면 되는 것이죠. 전압보다요. 그래서 전압의 최대값보다 90도 앞서게 IA의 맥스 값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IA의 최대값이 형성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전압의 최대값보다 90도가 앞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90도가 앞선 거는 어디 찍히는 것이죠? 여기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보다 90도 앞선 거는 이 위치에 찍히게 될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류, 전기자 전류의 자속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가 오른손 앙페르 법칙을 이용하면 자속의 방향은 이렇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다 오른손 앙페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쇄되고 이 부분도 상쇄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쇄가 되고 다시 이 부분이 반대 방향이므로 이 부분도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기자 전류의 자속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실까요? 대칭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전기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전기자 전류가 발생시키는 자속일 것입니다. 이 자속은 지금 주자속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자속과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자속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부하 말단의 전압은 상승하게 된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R 부하 같은 경우에는 교차 자와이므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주자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주자속을 늘리는 경우, 주자속을 줄이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거 바로 교차 자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L 부하 같은 경우에 직축으로 행해지는 반작용이다. C 부하도 마찬가지죠. L 부하는 주자속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L 부하가 걸렸을 때 전기자 전류가 만드는 자속의 방향은 이것과 반대 방향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C 부하 같은 경우에는 주자속이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면 이걸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L 부하는 주자속을 줄이는 방향으로, C 부하 같은 경우에는 주자속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EF 유기기전력을 동일하게 만들었을 때, 동일하게 형성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단자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EF를 걸어준다고 했을 때 이 R 부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단자 전압이. 그렇죠. 그리고 L 부하 같은 경우에는 단자 전압이 EF보다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정할 수 없고 R 부하 같은 경우에 결정할 수 없고 그 다음 L 부하 같은 경우에는 전압 크기가 유기기전력보다 감소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압 크기가 감소한다. 뭐보다? 어이구 제가 잘못 썼네요. EF가 아니라 EIND죠. 그래서 전압 크기가 감소한다. 어떤 것보다? 유기기전력보다. 그리고 C 부하 같은 경우에는 EIND를 걸어줬을 때 전압 크기가 증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전압 크기가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EIND를 걸어줬을 때 단자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기자 반작용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보통 뭐 어떤 벡터들을 분석을 했을 때 단자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두고 동기 조성기가 달렸을 때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은 전기자 반작용 같은 경우에는 단자 전압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 전기자 반작용 이외의 나머지 것에서는 단자 전압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자 전압은 거의 다 전기자 반작용 이외에서 분석을 할 때는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한 뒤에 이 IND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같은 경우에는 단자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어떤 가정을 두고요? 부하가 R부하, L부하, C부하가 됐을 때 이걸 차근차근히 놓고 분석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전기자 반작용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전부 다 마무리 지어보겠고, 다음 시간에는 RC 부하 그리고 RL 부하에서 우유 전력을 어떻게 서로 소비를 하고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